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이재명 D-3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난리입니다. 뭐 난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 쪽대로 지금 뭐 난리를 브루스를 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말이죠. 이재명을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말이죠. 이 이재명 사건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이 말이죠,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뭔지 아닙니까? 일단 D-3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분석해 보면 돼요. 공직선거법은 말이죠, 말이 공직선거법이지 사실은 대장동 사기 사건, 백현동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사기 사건이에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된 이유는 이재명이가 이게 2021년 12월 21일과 그 다음에 2021년 10월에 각각 이 언론사에 나가고 또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근데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지가 대통령 되려고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의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기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모두 김동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 사기 사건과 백현동 사기 사건은 김동연 부장판사한테 가 있지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성진 부장판사한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의뢰 이런 것들도 좀 떼어서 기소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대장동 사기 사건과 백현동 사기 사건은 모두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김동연한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이 백현동 사기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기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김인섭이죠. 김인섭. 정바울은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여기도 뭐 100% 이제 처벌받는 건데, 김인섭은 1심과 2심이 이미 났어요. 징역 5년, 5년입니다. 그럼 김인섭 판결문을 보면 김인섭 판결문 안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이재명이. 실제로 말이죠, 김인섭 판결문인지 이재명 판결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는 이재명 이름이 나오고, 이재명이 뭐 했다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인섭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에요. 그냥 하나의 뭐랄까 브로커랄까?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김인섭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김인섭이가 이제 이재명하고 연결돼 가지고서 이재명이는 성남시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지가 대놓고 해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김인섭을 두고서 김인섭을 통해서 해먹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요 김인섭이가. 그런데 김인섭이가 어떻게 해서 통로를 했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 이거 좀 돈 좀 해먹어야 되겠는데, 내 동생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는데, 야, 이거 좀 잘만 하면 돈 좀 해먹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성남시는 그 당시에 개발 붐이 엄청나게 불고 있었어요. 서울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났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성남은 엄청나게 개발이 불고, 판교 개발이 불고, 그야말로 분당 이 엄청난 먹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을 노린 거예요. 근데 1호가 건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아닙니까? 부동산 개발이 큰 돈이 생기는 거고, 그 1호가 건을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김인섭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인섭이가 뭘 했느냐? 성남시 앞에다가 떴다방, 허가방을 차린 거예요. 허가방. 그래서 허가방을 차려놓고 김인섭을 통해서 로비를 하면은 성남시에서 인허가가 난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성남시장과 김인섭이가 직접 또 교류를 하지만, 또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과도 이제 셋이,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이 성남시에 개발되는 어떤 부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뭐 이걸 갖다가 이건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대장동은 김만배한테 주고, 그 다음에 백현동은 김인섭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정자동 서현동은 뭐 황모 씨한테 주고, 이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김인섭이는 여기서는 백현동을 저는 이제 먹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거에도 사실은 김인섭이가 뒤로 관계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줄 것인가인데, 여기를 노렸던 사람이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요 회사였어요. 이건 물론 아시아 디벨로퍼는 이거는 지금 하나의 그냥 페이퍼 회사입니다. 근데 정바울이라는 놈이 여기다가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물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놈이 몇 명 있었겠지만, 정바울이 기발한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식품연구원이 거기 있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폈어. 근데 이게 터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 뒤에가 산이야. 산을 깎아가지고서 터를 넓히고. 참, 그러니까 산을 갖다 조금 깎으면 안 되니까 그냥 산을 갖다 허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깎으니까 어떻게 돼? 산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옹벽을 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압 조절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4천 몇 개를 거기다 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답니다. 이 물이 내려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옹벽 아니라 옹벽 하랍이라도 산사태가 나면 그냥 끝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다 옹벽을 쳤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일부 주민센터 같은 데는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용을 일부를 못해. 그 다음에 옹벽뷰가 돼가지고서 한 15층까지는 다 보이는 게 옹벽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거기가 뭐예요? 성남공항이 있잖아요. 서울공항.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 이 높이를 안 되니까 높이 짓고 싶은데 그래 돈이 많이 벌 거 아니야. 25층 아파트를 지려는데 이 높이가 안 되니까 땅을 판 거예요. 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억지로 정말 옹벽 아파트를 만든 거야. 근데 물론 거기가 산이고 높기 때문에 경치 같은 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치도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야말로 무슨 펜트하우스 사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거기에 이제 막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사용 승인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 이런 공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김인섭이하고 정바울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하고 다 짬짬이가 된 거죠. 물론 이재명이 시다바리 역할은 또 이제 정진사이가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정바울은 얼마를 먹었다? 3,100억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3,100억. 이 개발을 통해서 3,100억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고 왜 이득을 많이 봤냐면 이게 아파트를 1,200세대 정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가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전망도 좋고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아주 그림 같은 집처럼 이렇게 선전이 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서 그때 또 개발 붐을 타고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건축비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득을 본 겁니다. 생각보다 말이죠. 더군다나 종을 4단계 상향해 주는 바람에 이 세대수를 높일 수 있었고 이렇게 돼서 정바울은 3천억을 벌었는데 겉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만 뭐 200억을 김인섭이가 먹기로 했다는데 저는 200억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뒤로 또 200억 말고 또 따로 챙긴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0억을 이제 김인섭이가 먹기로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김진성이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진성은 이제 우이증 교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애인데 우이증 교사 거기 이제 우이증을 했다는 당사자 아닙니까? 여기다가 20억을 뭐 주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도는 거 아닙니까? 김인섭이가 먹은 돈 중에서 20억을 주기로 한 건지 내지는 정바울이가 주기로 한 건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소문이에요. 팩트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우이증 교사 사건 말이죠. 또 저 백현동 사건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아직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이 김진성이가 이 20억을 받기로 했던 것이 맞는지 받았는지도 밝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진성이가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이 지금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 기록에. 지금 수사 기록은 볼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들이. 판결 기록은 봐도. 어쨌든 간에 김인섭의 판결문을 보면은 김인섭이가 어쨌든 인허가에 개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바울한테 인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그 반대급부를 받기로 했다. 즉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얼마의 손해를 봤다? 약 뭐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몇천억의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공사를 하면은 그러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정바울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 정바울한테 주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다? 김인섭이가 개입했다. 그리고 아시아데벨로퍼는 종을 갖다 2단계만 상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4단계까지 상향을 해줬다. 그런 과정에서 김인섭이는 돈을 챙겼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시아데벨로퍼 정바울은 그 개발을 통해서 약 3천억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고 김인섭이는 그 과정에서 약 2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진성이는 이재명을 위해서 우이증을 해주는 그 대가인지 어쨌든 교류의 대가인지 20억을 받기로 했다는 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은 얼마입니까? 이재명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김인섭한테만 받는다고요? 그럴까요? 이 정바울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통해서 그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도 말이죠. 이재명한테 잘 보인다면 경기도에서도 해먹을 수 있고 성남시도 그때 또 해먹을 수 있고 또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뭐 막 그러는데 글쎄요. 도대체가 이 백현동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세 발의 피가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공직선거법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D-3인데요. 단순하게 뭐 거짓말했다가 아니라 이 거짓말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기 사건, 백현동 사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거짓말을 한 거고 또 대장동 그 어마어마한 뭐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5천억의 어떤 피해를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에다가 그걸 덮기 위해서 김문기 모른다는 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바로 대장동 사기 사건이고 백현동 사기 사건이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사기 사건의 이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강신업 TV입니다.